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 강진구 더 탐사 대표 기자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네, 20일 밤 11시경, 11시 넘어서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대표 기자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오후 1시까지 영장 심사를 하고 무려 한 10시간 가까이 대기 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어제 밤늦게 석방이 됐습니다. 강 기자가 풀려 나와서 뭐 어떤 말을 했어요, 주로? 우선 강 기자가 가장 인상 깊게 했던 말은 시민의 힘으로 풀려났다. 이걸 강조를 했고요. 어제 영장 심사에서 강진구 기자 측에서 무려 47,840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구속 기각 탄원서를 재판부에 영장 판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 기자가 석방된 직후에 이 대목에 관해서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이 47,840명의 이 탄원 서명서가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가 묶는 걸 제가 현장 취재해서 확인했는데 5건 되더라고요. 이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이 정도 분량의 탄원서를 영장 전담 판사가 받아들고는 표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민의 힘이 상당히 강 기자를 영장 기각시키는데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강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있습니다. 공동주거 침입. 이 혐의는 한동훈 장관 자택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확인 취재.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명예훼손 부분은 아시겠죠? 그 작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시민언론 더 탐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피해자가 2명으로 특정이 됐는데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됐고요. 스토킹 처벌법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평상시 퇴근 이후에 일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민언론 더 탐사 쪽에서 한 3회 정도 차량을 이용해서 이 장관차를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취재를 한 거죠. 자맹 취재를 한 것인데, 또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면담 강요 부분인데,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된 파일, 녹취 파일인데,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명 첼리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첼리스트와 후속 취재 과정에서 진실을 자꾸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취재를 한 거죠. 이거를 면담 강요로 본 거죠. 경찰은. 자, 그게 그 면담 강요라기보다도 또 취재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쪽에 반론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이 부분을 면담 강요, 쉽게 말해 진술을 바꾸게 외압을 가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언론사 기자가 취재한 내용, 제보받은 내용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전화 취재를 하거나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강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널리즘의 아주 기본인데 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반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취재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혐의를 적용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경찰과 검찰은 실패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 경찰, 검찰 공권력은 아주 강한 공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공권력을 총동원했는데 강진구 기자를 구속시키는데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부의 경찰, 검찰이 아주 총력을 다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까지 이제 두 번째까지 이제 무효에 그쳤습니다. 정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 12월 28일입니다. 영장이 청구돼서 29일 심사를 했는데
30일,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한 12시 넘어서 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장 청구였는데, 당시 적용된 혐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새로 2가지 추가되긴 했지만, 스토킹 처벌법 부분하고 명예훼손 등 부분인데, 그때도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소명이 가는 부분이 부족하다 해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 다시 청구된 두 번째 영장, 구속영장 전문을 제가 봤는데, 이거는 우리는 기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관해서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팩트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팩트를 따질 때 가장 기본인 게 육하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 영장을, 두 번째 영장을 보면은, 도대체 청담적 술자리 의혹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가정 없이 허위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영장의 상당수 부분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그런 내용으로 점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언론 덧탐사 측에서 강진구 기자에게 청구된 영장을 정밀 분석해서 반론을 내놨는데, 무려 89군데가 허위 사실로 영장이 기재됐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다행히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덧탐사 측에서는 이 영장을 작성한 서초서 담당 경찰관과 영장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한 검사를 허위사실 동으로 해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어젯밤 늦게까지 이제 서초서 강 기자가 서초서 그 유치장에 있었던 거였죠? 네. 어제 오후 1시에 영장 심사가 끝나고 보통 이렇게 세 군데 경찰서를 지정을 한대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서초서, 강남서, 관악서, 세 중에 하나인 서초서에 임시로 이제 유치장 대기를 했던 거죠. 어젯밤 아주 늦게까지 그 서초서 앞에서 이제 수많은 그 시민들, 인터넷 기자들, 유튜버들이 뭐 자리를 지켰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되고 하여튼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영장 심사 이후에 현장에 있었던 뭐 시민분들이 이제 경찰서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직접 현장 취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퇴근 시간 이후가 되니까 거의 한 100명 넘게 뭐 한 1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시민분들, 그리고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덧탐사 분들 해서 그 정도 이제 집결이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영장 기각 소식을 듣기 위해서, 또 한편 영장 기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특히나 시민들이 밤 11시 반까지 거의 한 10시간, 11시간을 현장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통 시내 이런 데 가보면은 보수단체, 뭐 우파 진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와서 또 스피커를 틀면서 뭐 이재명 구속시켜라, 뭐 강진구 구속시켜라, 계속 이렇게 고성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서초서 앞에 있던 시민들, 덧탐사 측은 여기 있는 현장의 시민들이 집회 신고를 했대요. 집회 신고를 해서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혹시 뭐 구호도 나오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쪽은 모르겠어요. 그쪽은 뭐 집회 신고를 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소에서 두 군데 같이 안 해주잖아요.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에 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거의 막판에는 이 우파 진영에서 계속 스피커를 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하는 그쪽과 이 덧탐사 강진구 기자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 간의 충돌이 벌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덧탐사 쪽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경찰이 사실상 이 집회 합법적 집회 신고를 하고 강진구 기자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까지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이 경찰과 검찰이 이제 그 강진구 기자와 그 덧탐사에 대해서
계속적인 압수수색, 수사,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안을 쭉 취재를 해 왔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더 탐사 쪽 얘기에 따르면은 그동안 거의 한 20여 차례 가까이 압수수색을 당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금정 보도,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이 보도 내용 관련해서는 현재도 고발된 부분들, 이렇게 수사가 일부 종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 탐사 측에서 작년 하반기에 청담독 술자리 의혹이라는 사안을 이제 제보를 통해서 받은 제보를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7월 19일 심야의 시간에 강남의 모 장소, 뭐 정확히 이게 특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석해서 특히나 한동훈 장관의 경우 참석했는데 현장에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30명이 있었다라는 게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까지는 경찰과 검찰 수사가 쭉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작년 말 이와 관련해서 1차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1차 영장 신청 기각됐죠. 이번에 2차 신청인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대통령과 장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관해서 경찰과 검찰이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대통령. 그리고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인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술자리에 참석해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은 이렇게 보도한 매체 측에서는 정정 보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 보도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탐사 측에서도 당연히 보도가 문제가 있고 발언권을 또 보장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 취재가 됐거나 잘못 보도가 됐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동시에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더 탐사 측에서도 그렇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7월 19일 일정에 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몇 차례 대변인실 쪽으로 접촉을 시도를 했나 봐요. 근데 아마 답변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자기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죠. 그런 말이죠. 그럼 지난 7월 19일 그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그분들의 행적을 어떤 명확히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나는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디 있었다 뭐 이런 행적을 보여줬나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제 보도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인데 유시민 전 장관이 예전에 이제 국회 관련해 가지고 들어갔을 때 베이징에 가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서 접촉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당시 한 정당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잘못되면은 유시민 씨가 간첩으로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시민 씨가 재빨리 대처를 했대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자기가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여권 있죠. 여권 출입국 기록을 복사해가 나 나간 적 없다. 라고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혹이 바로 해결되죠.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7월 19일
당연히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믿고 싶어요. 믿으려고 하고 예. 있고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날 7월 19일 밤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경우 각각이지만 그때 청담동 자리에 있지 않았다. 부재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알리바이가 존재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그러니까 원수 동선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이건 출입 기자들도 그렇지만 사전에 동선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는 7월 19일 공식 일정 외에 그날 밤 사이에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그렇죠. 있죠. 언론에 확인해 줄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없었다고만 있는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거기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어디 있었고 그 어떤 자기의 그 장관이면 이거 체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적인 움직임 이후에 그날 7월 19일 밤 특히나 10시부터 다음날 1시 사이에 일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탐사 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뭐 전화 취재나 문자 보내고 또 정보 공개 청구 또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법무부에서는 정보 부존재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그날 밤 공식 일정이 있었는지 비공식 일정이 있었는지 관해서 현재까지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죠. 그렇다 보면은 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죠. 해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영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없어요. 도탐사의 보도가 허위 보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허위임을 증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영장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로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피해를 본 건데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피해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당일 행적은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영장에 기재를 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강진구 기자는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풀려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걸 가지고 물론 크로스 체크를 했죠. 이세창 씨도 취재하고 첼리스트 쪽도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다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참석 여부에 관한 확정적인 팩트 이 부분이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다라고 부존재를 증명을 하면은 상황은 게임 끝이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제 강진구 기자가 풀려 놓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두 번째까지 영장 기각대가 나왔고 이건 시민의 힘이다. 57,840명의 서명. 4만이죠. 47,840명. 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서명을 했대. 53,000명 넘어갔는데 이 시민 언론을 도탐사를 지지하고 강진구 기자를 지지하는 힘 이것도 큰 역할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피해자인 대통령과 피해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특정된 이 피해자들의 7월 19일 알리바이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강진구 기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관이 아무리 대통령이 피해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기각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실패한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여전히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강진구 기자는 자기한테 세 번째 영장을 경찰이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예, 저기 그 시민 언론 더 탐사, 시민 언론 민들레, 시민 방송 RTV 또 이렇게 시민의 힘에 기반한 그 인터넷 언론과 시민 참여 TV 프로그램 등이 이제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지점이 이겁니다. 바로 미디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패배 요인 여러 가지로 들리고 있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언론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떤 흐름이 형성됐냐면요. 시민방송 RTV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터넷 기자협회도 그렇고 이 깨어있는 언론인들, 시민들이 나서서 이 시민방송을 지원하는 이런 큰 캠페인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민의 힘이어가지고 시민방송도 다시금 정상화의 모습, 이 가정을 밟고 있고, 시민언론 더 탐사도 지금 어떤 기업이나 정부의 광고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민의 후원, 시민의 모금으로 지금 더 탐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도 시민언론 더 탐사와 함께 시민 지향적인 시민의 바탕을 둔 언론을 지향하면서 대한 언론을 표방해서 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들 시민방송이나 시민언론 더 탐사 민들레 등 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이 매체들과 시민이 하나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제 가서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꼈는데 이들은 마치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그러한 문화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모아준 십시일반 모아준 그 돈을 가지고 커피나 라면 같은 걸 준비해 와서 서로 나눠서 이렇게 허기를 달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우리 기존의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이 상업적 광고, 정부 협찬이나 기업 협찬, 상업적 광고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나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들 매체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달라요. 권력이나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시민에 기반해서 시민의 눈치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지형, 시민을 통해서 시민의 힘이 미디어를 키워나가고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의 언론 지형을 바꿔나가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개혁과 민주, 평화,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언론의 새로운 지형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들 매체에 더 큰 힘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번에 시민방송 RTV가 스카이라이프에서 퇴출되면서 방통위의 분쟁 조정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날 있었는데 또 제가 현장에 취재도 갔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거의 1만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스카이라이프의 시민방송 퇴출을 반대하는 이걸 철회하라는 탄원 서명을 모아가지고 방통위에 제출했어요. 또 상당히 한 분량이었거든요. 그리고 강진구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거의 5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시민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시민의 힘에 의한 새로운 시민 언론, 시민 방송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하나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 현장 취재하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흔히 언론은 제4부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외에 이들 정부 시스템을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 측면에서 독립된 제4부라고 부릅니다. 언론을. 근데 언론의 역할이 있어요. 보도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행태는 분명
21세기 대한민국의 자화상과 현재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언론다워야 하고 정부는 정부다워야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